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사임이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앞에서 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가지 않으시고 또 이런 자리에 참여해 주신 지쿠퍼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한테로 굉장히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쿱을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서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뭐 길다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아마 길진 않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세미나의 특징은 좀 도움되는 팁을 좀 가져가시는 건데 꼭 그게 지쿱 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저녁에 뭐 과일이라도 사러 가신다면 꼭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사러 가면 뭘 골라야 되는데 몇 개를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게 좀 좋은 건지 와이프가 사람들 이쪽 보세요. 와이프가 뭘 사오라고 하면 남자들은 뭘 사과를 몇 개 사오라 그러면 사과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지하게 사과를 빨리 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옆에 가서 그분이 담은 거를 빼오시고 몇 개를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또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세미나에 집중하고 할 때 내용이 이렇게 확인되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뭐 지갑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놀래가지고 막 시기가 없었나도 쉽게 뺏어가는데 뭘 자기 걸 가져가는 것처럼 막 이러네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이런 장소 안에서 또 집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 여행 가려고 했는데 막 또 아는 친구가 자꾸 와보라고 해서 이런 장소에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쿱은 좀 수준이 높아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답을 못 맞히시면 아마 스텝이 정중하게 밖으로 모시고 나갈 겁니다. 여기서 들어봤자 뭐 그렇게 유쾌하게 듣지 못하시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끄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9개의 점이 있는데 9개의 점을 끊지 말고 직선으로 4번을 그으셔가지고 9개 점이 다 연결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지 맞지 저런 게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마치셨어요? 나갈 분이 많은데 이거 몇 분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4번이요. 4번에 다 선을 그어 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은행에 근무하다가 은행원으로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렇게 주말에 야구 보러 가고 술 좋아하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장소에 와서 막 이상한 것 같은데 뭐 꿈이 어떻고 막 크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그런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분면을 사람들이 나가려고 안 해요. 그리고 가운데 분면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집안에서 자란 환경에 따라서 남의 집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지쿱이라는 걸 우연찮게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지쿱을 보면서 또 지쿱을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않고 뭔가 좀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삶을 살아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올바르다 그르다는 뭐 나중에 후에 또 판단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일의 특징은 처음엔 조금 고생스러워요. 또 쉬운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인 거죠. 좀 쉬운 일이 있어요. 쉬운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수월하고 용이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때가 있고 쉬운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지쿱이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세상에 살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돈 번다는 건 뭘 한다라는 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취미생활 하나 하더라도 운동 필요라는 게 있고 그걸 넘어서야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쉬운 판단을 할 때 뭔가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건데 대부분 좋은 일은 올바른 일이 많고 대부분 좋은 일은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좀 쉽고
일반적인 부분, 그 쉽고 일반적인 거는 팀워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G쿱이라는 특징이 올바르고 또 팀워크 할 수 있고 또 그 팀워크를 통해서 멋진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 보면 한 80%가 좀 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80%가 여성이래요. 여성분들은 뭔가 얘기하면 그대로 들으세요. 남성분들은 그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뭘 이렇게 확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 집에서 좀 홀대받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백만장자가 되거나 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분들이 집에서 남편의 반대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성공하면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겠죠. 뭐 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맞춰주질 못했으니 잘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여러 가지를 판단하거나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는 자동차는 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예요. 이게 미국에서 일반화될 때는 2012년도에 미국 돈으로 7만 7천 달러 정도 했으니까 그 당시 환율로 8,7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양산화되면서 한 10년 후에는 이 차값이 좀 내려갔겠죠.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3,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2012년도에 그 당시에 테슬라 주식이 8,7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었냐면 11,390주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2012년도에 이 주식을 샀다면 차를 안 사고 어떤 개인이 비전을 잘 보고 차는 그냥 중고차 아무 거 그냥 사고 저기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런 뭔가 사업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다면 2011년도에 이게 얼마냐면 11,390주가 2011년도에 70억인 거예요. 차값은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뿐이 없죠. 양산화되거나 이러면. 근데 사업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갔죠. 많이 팔린다는 건 차값이 떨어진다는 건 주식이 혹은 배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가치평가예요. 기업의 가치평가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Y지쿱이에요. 지쿱의 가치평가를 각자가 다 다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은행에 다녔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는 관점이 은행원 수준에서 봤을 거고 어떤 선생님은 또 선생님 수준에서 이 일을 볼 거고 뭐 각자 다 달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올바르게 보는 거. 주식을 사고 차를 사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그 큰 돈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보는 혹은 또 여러 일반화된 책자나 이런 데서 보는 5 키포인트가 있어요. 사업을 보는 방법, 또 부자가 되는 5 키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마켓 트렌드예요. 지금 시장의 추세는 어떤지. 엉뚱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맞는 일을 해야지 내가 여기 5년, 10년 투자하면 그땐 더 주식이 올라가듯이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월드 클래스 파트너십이에요. 어떤 회사를 내가 회사를 차릴 게 아니라면 파트너십을 같은 강력한 회사를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회사는 트렌드에 맞는 회사일 거고요.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 모든 것들은 지쿱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대비 이익이지 매출도 없는데 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거나 또 그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과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네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성공이 입증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도 한 회사를 23년 다녔었는데요. 그리고 은퇴하고 뭔가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제 삶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줬어요. 애들 키우는데도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고 부부가 또 애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돈과 여러 가지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성공이 입증된 마케팅 플래너가 네 번째 키워드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퍼펙트 타이밍 안에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는 거냐. 그 타이밍이라는 건 뭔가 이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마켓 트렌드.
세상에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면서 플랫폼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통경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죠. 이제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문이나 이 투자회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통경제의 특징은 소유하거나 자원이 고갈되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이윤, 그다음에 서로 과열된 경쟁이라든가 과잉 소비를 부추긴대요. 정통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아직까지. 근데 공유경제의 특징은 공유래요. 그러니까 집도 자기 집이라기보다 서로 같이 쓰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또 자원에 대한 절약을 바이오테크 분야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자원이 고갈되니까 적은 자원을 가지고 예전처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이윤 창출에서 가치 창출로 변해요. 그럼 돈은 언제 버느냐? 가치 창출을 해야지 이윤 창출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윤 창출을 하고 CSR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가치 창출을 해서 CSV처럼 공유 가치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회사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경쟁 시대에서 신뢰가 되는 시대가 돼야지 공유경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협력적인 어떤 소비 형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서 2011년도 CSV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박사는 경제학 아버지라고 할 정도의 마이클 포터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사람의 논문은 자본주의를 치유해 성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의 한국에서는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이게 2011년도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막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ESG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뭐 어디 학교에서 배워서 일터로 나갈 때 뭔가 수입을 창출할 때 대부분 영리기업에 이루어져요. 저도 은행에 다녔으니까 영리기업에 다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지극히 영리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영리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경제가치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윤 창출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을 하고 가게를 내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 일부 한 0.01%가 비영리기업, 뭐 NGO라든가 이런 쪽에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이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2011년도에 한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업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리기업의 교집합, 비영리기업의 교집합인 돈도 많이 벌고 남도 많이 도와주는, 남도 많이 도와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영리기업에 없었던 형태가 중에 하나가, 물론 영리기업도 중요하지만 오너마인드예요.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이요. 제가 G쿱을 알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도둑놈들이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절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장애인 고용하면서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인드냐면 어려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사람들. 이걸 우리가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해요. 이노베이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특이한 사람들이죠. 자기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 먹고 살 거를 걱정을 더 먼저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가가 지금은 계속 탄생되고 있는 거죠. 예로 보면 2014년도 10월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이 회장이 책을 하나 쓴 걸 옥중에서 그냥 깜빵에서 쓴 거예요. 깜빵에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일을 이제 깜빵에 갔다 왔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경영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의 흐름은 새로운 물결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G쿱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착한 기업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 G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꼭 네트워크나 이런 걸 떠나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대표가 서정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처럼 깜빵을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바로 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SK는 얘가 깜빵을 들락날락해도 회사가 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땐 경영을 잘하고 또 다른 논리를 막 피고 막 그래요. 이렇게 살았던 게 자본주의였어요. 영리기업들. 그래도 됐었던 거죠. 돈만 잘 벌면. 근데 이거를 이제는
그렇게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회사는 이제 소비자한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불과 10년 전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내 돈을 누가 투자자가 맡기면 회사를 분석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착한 기업의 지수예요. 맥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착한 기업의 지수가 뭐냐면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요. 환경이라든가 사회 지배구조를 잘, 그래서 사회 가치를 잘 창출하는 기업이 거기다 돈 투자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 설명이나 이런 데 가끔 가보시면 가시는 분이 있겠지만 ESG 경영에 문구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팔려요. 그리고 투자도 안 해주고 개인도 뭐 안 해주죠.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돈만 잘 벌면 내 돈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시대에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린 거니까 이건 뭐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ESG 시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비콥 인증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콥 인증은 ESG 그 세 가지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기업이 이걸 맞춰가지고 계속 이 등급을 혹은 이 마크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유지하는 조건에 G쿱이 도전하고 있고 제네럴 바이오가 받았다더라. 이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다단계의 탈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잘 못 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풀몬이라는 회사가 올해 무조건 받겠대요.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대대적으로 막 했죠. 그럼 두부를 한 모 사는데 밑에 비콥 인증의 마크가 있다든가 하면 이 두부는 괜찮은 두부예요. 맛이 좋다라기보다 이거 하나 사주면 또 좀 그렇지 못한 사회계층한테 또 기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왕 내가 뭘 소비할 건데 이왕이면 내 돈 쓰는 건 나 때문에 또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나 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 안에 가장 리딩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화장품 제조회사인 제네럴 바이오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다단계를 하다 보니까 좀 가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전체 어떤 기업의 평가들이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비콥 인증 받은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베넨젤리스 아이스크림은 쿠팡에다 주문하시면 3배 배송이 와요. 그다음에 25시 편의점에 가면 2+1 해갖고 팔기도 하고 이 아이스크림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국가 브랜드 같은 회사예요. 베스킨러빈스나 이런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이건 많이 먹어도 절대 탈이 나질 않아요. 이런 회사들이 비콥 인증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에비앙이요. 이건 다논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거예요. 전 이물을 주로 먹어요. 이물을 먹는 이유는 조금 이게 프랑스 샘물이라고 해서 팔잖아요. 근데 하나 사주면 얘네들 또 기부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텔러미어를 받아요. 이것도 비콥 인증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가 모르게 그냥 다단계 회사, 내가 마케팅 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트렌드에 맞게 세상이 변하다 보면 어떤 제품을 찾냐면 이런 제품을 찾아요. 나투라 같은 회사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회사이고 화장품 회사인데 3대 메이커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건 기업의 어떤 가치가 달랐던 거고요. 뭐 파타고니아 같은 티셔츠 입는 거는 일반화돼 있죠. 여기 들어와 있는 한국 회사들, 한국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5월 기준에서 보면 비콥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6,737개요. 그다음에 161개의 산업 분야에 포진돼 있어요. 뭐 은행도 있을 수 있고 이 벨기에 이 회사는 맥주 회사예요. 맥주를 파는데 비콥 인증을 받은 맥주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분이 한 골로 가잖아요. 어떤 골로 가냐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공유 가치 창출하는 기업으로 걸로 가고 있어요. 제네럴 바이오도 우리 G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기본적인 모양이 된다는 This little bee is a big deal. Because where you spend your time and money is a big deal. You don't, because where you spend your time and money, and the more you know you don't, makes a real difference. Wisely. The more you know, the easier it is to choose wisely. As a tool, breathe a sigh of relief. Better choices. Use the bee as a tool to help make better choices for you and your family. Where transparency is hard to find. To navigate a world where transparency is hard to find. To invest in a healthier planet. Use it as a vote. Better jobs. To invest in a healthier planet world. Better jobs. Choose better. And a kinder world. Do better. Choose better. Do better. Feel better. KS 마크 학용품을 사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면 케이스 그 표시가 없으면 학용권 선택을 안 했어요. 그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B코드 인증이 찍혀 있는 거가 그런 이미지가 되다 보니 사람들의 수준이, 소비자의 패턴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트렌드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B코드에 대한 상품들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백화점에 갔다 왔을까요? 어디 동네 재래시장에 갔다 왔을까요? 뭔가 사갖고 왔는데 두 가지의 형태예요. 자본주의 지금에 대한 구조에서는 자신을 위한 소비들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요. 명품이요. 근데 네이버에 럭셔리 브랜드를 치시면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사치품이라고 써 있어요. 명품은 또 다른 의미는 사치품이에요. 자기만 좋은 거지 남을 도와주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나눔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 커즈 브랜드예요. 커즈 브랜드예요. 명분이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들은 다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이요? 나만 먹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걸 잘 사주고 경영이 잘 되면 남을 충분히 도와주겠다는 거죠. 뭐 파타고니아는 뭐 전 세계 온난화에 대한 걸 도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 이 코즈 브랜드를 우리가 가치 브랜드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사치품 사시겠어요? 아니면 가치품을 사시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분은 그럼 뭘 샀을까요? 가치품을 샀네요. 가치품을. 쇼핑백이 다 커피도 3인1 커피인가 봐요. 커피도 G컵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시대가 꼭 G컵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B컵을 선택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트렌드고 그런 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희망의 경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어떻게 보면 부제가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투표권과 같다. 소비자가 안 좋은 회사의 제품을 자꾸 사주면 못된 회사에서 사주면 걔네가 잘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업이나 제품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올바른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우리 애들의 세상을 부모는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이런 부분 안에 소셜 임팩트 컴퍼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으로 여러 형태들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바이오, G컵이에요. 그리고 여러 어떤 협력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월드클래스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제너럴 바이오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B컵 인증을 받고 있는 거고요. 2022년에도 리얼 리더스의 100인에 어떤 뽑혔어요. 우리가 포춘지 500대 기업 뭐 한 게 1950년대 정도예요. 매출에서 영업이익이니까 매출 대비 삼성이 무슨 300매디다 이게 중요시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젠 그게 거의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가 매디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얼 리더스 같은 그런 B컵 인증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평가 자료이기도 하죠. 그 회사에서 임팩트 어워드를 통해서 200대 기업으로 뽑혔고 G컵은 벤처기업을 인증받았고 교과서에 실려 있고 GMP, CGMP 공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회사고 또 제너럴 바이오는 우수기업 연구소 인증을 받았고 생명공학 연구원으로부터 패밀리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국책 사업이 오거나 이럴 때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고 이번에 구실사리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이기도 한 거죠. 내용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리얼 리더스를 통해서 2022년도 여기에 그 창업주가 서정훈이라는 사람이 리얼 리더로 뽑힌 거예요. 뭐 내용에 대한 건 뒤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 구조 안에 그렇게 뽑혔던 이유 중에 여러 부분들 중에 어떤 가치를 얘네들은 창출됐고 그런 부분들은 굳이 또 표현하자면 몇 명이나 좀 도와준 거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캡틴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직접 수혜 대상자가 24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G컵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꼭 사업자가 수혜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목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목적이는 없지만 뭔가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에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 사람이 꽤 많아지고 있고 저는 어느 사업 설명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봐도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서 몇 명을 도와줬다 이런 걸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걸 일부러 마케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이런 책을 통해서도 얘기되고 있죠. Impact. What is it really? Impact. Other than what is it really of our everyday choices? Simply the results of our everyday choices. Communities. Choices that impact our families. Communities. Welcome to the Realiers Impact Awards. Welcome to the Realiers Impact Awards. A ranking of the 100 top impact companies.
탑 안에도 들어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회사가 창출되면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안에 무한 경쟁이 시도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옳고 쉬운 부분을 혹은 선택할 때나 이런 부분 안에 분명히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얼 리더스 임팩트 어워드를 통해서 20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 제너럴 바이오가 전체의 76이니까 아까처럼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조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7위, 아시아 제조 부분에서는 1위, 그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회사들 굉장히 아주 유명한 회사들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모더나나 이런 거 파이자 맞으셨어요? 모더나 맞으셨어요? 파이자는 뭐 좀 있죠. 비아그라 만든 회사고 또 여러 가지 영업 이익에 여러 문제점 발생되기도 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더나는 좀 달랐나 봐요. 여기 선정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오픈되고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는 제품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 기준점에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나갈 건데 G쿱이라는 회사는 태생부터 그렇게 출발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플랜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기술력이 없으면 제품이 조금 그러면 뭔가 판매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불쌍해 보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력으로 봐도 라이프 사이언스 리뷰라는 게 이제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평가로 보면 한 4위 정도 하는 그런 어떤 학회지 같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에 실린 내용에서 보면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가장 이노베이션 컴퍼니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의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부분인 거고 안에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어차피 뭔가를 선택해서 뭘 투자하시거나 혹은 어차피 뭔가를 선택해서 사용할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선택의 기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뀌고 있다는 그 개념들을 우리만이 알고 계속 계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이 뉴스에서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유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뭘 잘 만드냐를 보면 다 보시면 정보넷이나 특허넷 같은 데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너럴 바이오라고 쳐도 이렇게 특허된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그게 일반화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허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학회지라든가 이렇게 SGI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학회지 그런 데서도 약용식물 저널 같은 데서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제품을 또 만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이 정말 좋아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팀은 또 다른 걸 뭘 만들지 몰라요. 이 원천 기술이 1등하고 2등하고 굉장한 차이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4월 7일이나 이런 데 오시면 이걸 보셨을 거잖아요. 식세스 프로세스 같은 6스텝이요. 어떤 스텝이냐면 뭘 선정해서 그걸 제품화하는 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제너럴 바이오는 이렇게 6단계를 거쳐요.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는 데까지 5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이 없었던 거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새롭게 추가적인 성분을 통해서 새로운 토너와 어떻게 보면 앰플 같은 제품이 오픈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있고 소스가 있는 기업들은 제품이 진화해요. 그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이 계속 리뉴얼돼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허브 제품, 약초가 사람 몸에 좋다는 게 1%뿐이 안 돼요. 나머지 99%는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우리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서 최고라고 하는 상품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계속 이렇게 뭔가 업버전을 시킨다는 건 최고의 제품을 내가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고의 제품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살면서 제너럴 바이오의 제품들, G쿱을 통한 어떤 유통되는 제품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최고의 제품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걸 우리는 진화한다라고 그래요. 진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텔로미어하고 뒤에 엘릭서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세포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걸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이 세포 안에 중요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하고 연관되는 건 뭐냐면 염색체의 끝단에 텔로미어예요. 그 텔로미어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퍼센테이지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타겟할 때 회사들은 뭔가 선정을 하죠. 어떤 선정이요? 세포 외쪽에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세포 안쪽에 있는 제품들이요. 독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구별이 돼요. 제품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딜렉스하고 그 다음에 먹는 티예요. 바깥은 화장품 종류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이어트로 성공한 회사가 화장품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화장품으로 성공한 회사가 다이어트 뭐 이렇게 식품 만드는 게 이게 다른 분야라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걸 계속 리뉴얼 해나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 팀이 계속 존재하는 것도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이게 다단계 탈을 쓰다 보니까 그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세포 안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자연 정화 기능을 해요. 어렸을 때는 이 청소를 계속 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시면서 청소가 안 되고 자꾸 쌓여요. 그래서 자연 정화 기능이 자꾸 쌓여버리는 거죠. 마치 숙변이 쌓이듯이요. 또 한 가지는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활력의 에너지 대사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 드나 보다라는 게 30대 초반이든 뭐 50대 중반이든 뭐냐면 활력이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시고 지금 2시 좀 넘었는데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졸려요. 왜냐하면 밀폐돼 있으니까. 근데 누군 안 졸려요. 그래서 본인은 만성피로 증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꾸벅꾸벅 하세요. 그러다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까 옆에 보니까 옆에 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병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데 다 병이죠. 그리고 그건 관리를 해야 돼요. 연세가 있으시든 아니시든. 왜? 젊음의 활력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 돈을 엄청들 쓰세요. 여러 부분 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자연 정화 기능이 원활하셔야 돼요. 여기다 돈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왕성해야 돼요. 여기다 돈 쓰시고 계신 거예요. 꼭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요. 뭘 먹으면 좋은 걸 드시면 에너지 대사도 잘해야 되고 자연 정화 기능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점심 때 뭘 하나 잘 먹고 그러면 늦잠을 잤긴 했지만 그냥 견딜 만한 마치 애들 놀이터에서 그냥 밤새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 막 어디 야외나 연수 가면 족구를 막 밤새까지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다음 아침에 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골프를 아무리 좋아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버거우면 체력 때문에 그건 좋은 인생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수요일날 신문 다 보셨죠? 이 사람이 만드신 거래요. 팀장이시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젊은 모습을 유지한 채 장수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이자 본능이다. 그래서 제네럴 바이오는 이런 제품들을 타겟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흘려나가는 건데 우리한테 이게 마케팅이니까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인재인 거죠. 회사한테도 인재이지만 또 이분은 잘 만드는 거를 잘 마케팅하는 사업자가 또 인재가 되는 거고 서로 그런 것들이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구조가 되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됐는데 핵심적인 경쟁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상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반장 해보신 분 있어요? 예. 그럼 뭐 부반장 같은 거.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혹시 전교회장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반장 때는 안 드시고 전교회장 때는 드시네요. 상장을 많이 타면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고 상장을 받았다는 건 좋은 어떤 잘 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저 1층에 가시면 쭉 정리해 놨죠. 굉장히 많은데 잘 정리해 놨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74건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재산권들, 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거나 이렇게 연구하는 게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25건 정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02건이나 되는 특허권들, 상표 등록이라든가 디자인 등록, 그다음에 진짜 특허를 낸 것들. 이것들이 6월 현재 102건이에요. 이건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잖아요. 건물 있는 것보다 이건 굉장히 값어치가 달라요. 막 이렇게 사고 팔 수도 않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원천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업 설명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구조들이 다른 부분인 거니까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글로벌 코퍼레이티브라고 하는 G쿱의 원뜻이 글로벌 협동조합이잖아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어느 나라는 영업을 잘할 수도 있고 어느 나라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회사가 계속 한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내가 관여가 안 됐을 뿐이지 관여만 돼주면 계속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지사들을 70개국 정도를 오픈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순서대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추진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대표 기업이라는 게 어느 쪽이에요? 지금 삼성 그러면 영리 기업이잖아요. ESG 경영을 이제 하겠지만 분야가 다른 거예요. 영리에 대한 목적, 예전부터. 근데 이제는 비영리 쪽으로 간다 그러고 ESG라든가 비코, 소셜 임팩트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트렌드가 아직 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 2040년이 되면 정말 G쿱하면 그 다단계 회사 뭐 이게 아니라 그 B컵 인증을 받은 그 착한 회사 그 누가 하는데 그분도 참 인생이 바뀌었지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소셜 이노베이터는 직원분들이라든가 창업주예요. 이노베이터는 정말 특이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노베이터 책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특이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팀워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또 사장님들한테 뭘 권하고 있는 거냐면 소셜 마케터예요. 마케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마케팅을 안 하니까 소셜 마케터예요. 그다음에 우리 손에 제품을 쓰는 사람을 소비자니까 소셜 컨슈머예요. 그리고 이 세 분류는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 분류를 G쿠퍼라고 한 거예요. 소셜 이노베이터 G쿠퍼, 소셜 마케터 G쿠퍼, 소셜 컨슈머 G쿠퍼예요. 이 세 분류의 사람은 G쿠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요.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누군가는 돈의 목적이 좀 더 있고 누군가는 소비하는 목적이 있고 또 누군가는 세상을 좀 바꾸고 싶고 여러 가지 어떤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마케팅으로 넘어가면 제너럴바이오하고 G쿱은 뭘 하는 회사냐면 사회적 기업 1위, 뭐 기술, 기업 신용평가 A, 그다음에 GMP, CGMP, 뭐 시설 운영, B컵 인증받고 G쿱이 하는 일은 뭐 R&D 센터를 운영하거나 제품 생산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조직과 이거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무실에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회계하는 친구 하나 더 해야 되고 무슨 격리사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고 그거 잘하는지 뭐 하는지 그거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차 하나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또 세무회계 법률에 대한 부분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 엄청난 일이죠. 베트남에 뭘 오픈한다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일반 개인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부분을 우리 대신 해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국가하고 해당 사항이 또 없는 거고 또 소비자 보호 정책도 환불 정책이라든가 택배하는 거 매일 중요한데 커미션이요. 커미션을 내가 등록하고 매출에 따라서 계산해주는 전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전산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이 전산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 좋은 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뺏기는 부분을 여기가 다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마케팅을 아웃소싱한 거예요. 외부로 위탁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특징은 본인들이 마케팅을 안 해요.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건 판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부로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G쿠퍼요. G쿠퍼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품만 쓰고자 하는 G쿠퍼가 있고 저처럼 사업을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G쿠퍼도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면 두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IP, 하나는 CP예요. 하나는 인디펜던트 프로바이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저처럼 사업을 전달할 수 있어요. 사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다단계 아니야?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사업 해보시겠어요? G쿱 해보시겠어요? 지치면 어떻게 해요? G쿱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누군가 등록되고 누군가 제품을 쓰고 누군가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커스터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제품을 전달할 수 있어요. G급 써보시겠어요? 제품 쓰시겠어요? 뭐 이런 식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진 않아요. 내가 그걸 전달한다라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제가 은행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네트워크 회사 들어온다고 해서 사장님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되진 않아요. 난 내 몸엔 다 은행원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탈바꿈해야 돼. 변화되죠. 돈을 얼마 벌겠다는데 한 100만 원을 벌더라도 괜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팀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뭘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자리 차지한다고 된다는 일은 없어요. 그건 이제 쉬운 일인 거죠. 쉬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각자 노력하고 팀워크하고 열심히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누군가 움직이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제품 전달은 한국에서 뭐 곤장 소비자 가격, 오픈 프라이스 뭐 이런 것처럼 30%에 대한 소매 수입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전달하면 추천 수당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을 통해서 10% 정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후원 수당이라고 해서 바이너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매출이 있고 작은 매출이 있어요. 소실적의 12% 정도를 후원 수당으로 매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추천 매칭 수당은 그런 식으로 후원 수당이 발생되는 사람을 첫 번째 추천한 사람, 두 번째 추천한 사람, 세 번째 추천한 사람까지 5에서 15%를 매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사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수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 구조예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까지 승급 보너스가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터득하는 게 훨씬 마케팅을 빨리 배우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현장 가면서 굉장히 좀 설명을 하시거나 훨씬 좀 빠른 부분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타이밍이에요. 퍼펙트한 타이밍 안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에 대한 부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판매법인으로 해서 G쿱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5년, 6년 태동기를 거쳐서 지금은 요 구조에 와 있어요. 가속 선장기예요.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우실 때 막 부쩍 자라는데 사실은 성장통이 반드시 와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 하고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기업도 좋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급성장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곤두박쳐요. 그 다음에 그걸 누군가 올라가느냐가 여기에 승패예요. 그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으냐, 나중 시작하는 게 좋으냐? 나중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전에 20 몇 년을 있었던 기업은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들이 막 생길 때 5년 후, 한 7년 후에 야, 이때 내가 시작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 과정이 있어요. 마치 성장통을 겪는 과정처럼. 그럼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성공할지 뭐 할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말씀드리냐면 그 타이밍에 왔어요. 이렇든 저렇든 계산적으로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퍼펙트한 타이밍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타이밍이 존재하죠. 하나는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일, 그 회사예요. 그 G쿱은 퍼펙트한 타이밍 안에 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해내는 나의 타이밍.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 타이밍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타이밍이 안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안 하면 아까 얘기한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잘 맞으시면 훨씬 좋은 부분에 모멘텀을 가는 거니까요. 하나씩 정리하면 글로벌 코퍼레이티브라고 하는 G쿱은 협동조합의 방향성 공정 플랫폼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풀네임이에요. 그래서 이 G쿱은 저쪽에 먼저 가 있어요. 저쪽은 어떤 부분이냐면 CSV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모든 대기업들이 저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ESG 경영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리고 아리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막 만들면 절대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규제도 하고 수출도 못해요. 그러면 모든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지금 잘 되더라도 저쪽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G쿱이라는 회사가 저쪽 가서 장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그러면 나도 저기 가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나 간단하게 등록하고 전달하면서 팀 만들고 교육하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G쿱이 해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은행을 다닐 때 1994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겨울에 들었어요. 은행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지 뭐 이렇게 불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었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그 당시에는 피라밋이라고 했어요. 막 추정 60분에서 대학생들이 떨어졌고 집안 망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설명하다 보면 뉴스에서는 뒷면 뉴스에서는 막 다단계 회사가 어떻고 피라밋이 어떻고 막 미팅하는데 뒤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뒤에서 선생님 저건 뭐예요? 저것도 이거 아니에요?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럴 시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3개월 동안 호주나 미국이나 일본을 확인하니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갈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8이었는데.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하면 막 딴 얘기만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얘도 모르고 있는구나. 친구들 데려오면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러고 술이나 먹자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얘도 모르고 있는구나. 나만 알고 있는구나.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느냐. 그다음에 나만 그냥 이걸 해보려고 고지식하게 아는 척 하는 거냐. 자료를 보니까 세상이 다 그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울렛이 막 그 상계동에 킴스클럽이 들어왔다 망해서 나갈 때인데 너무 일찍 오픈하는 거예요. 막 이런 흐름들이 젊은 나한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저 세상에 오면 그게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일이 쉽겠구나. 그럼 쉬울 때 하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만들어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성장통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G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지 벼락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돈을 벌어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특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뭐 이렇게 벌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하시거나 그런 어떤 플랜들을 가져가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막 벼락부자가 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할 때 노동자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은행에 다녔던 제가 하는 게 신기했는지 매일 끝나면 저를 애프터 미팅 때 스피치 하라고 그러고 시켜서 제가 도망다녔어요. 그게 신기해. 젊은 애가 어떻게 알아듣고 은행 다니면 되는데 뭐 다른 일을 또 한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됐었나 봐요. 전 그게 싫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G쿱 안에 교회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인 비전 능력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제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교회에서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들. 당장 내일부터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내일부터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내가 너희들처럼 취직도 안 되고 빚은 산도 없는 여친도 안 생기고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너네 인생을 살 테니까 너네는 나처럼 하나님이 주는 밥 먹고 지하철에서 자리 안 보도 하루 종일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내 삶을 살아. 상상만 해도 어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본능적으로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딱 오지. 너네처럼 살던 열심히 살던 너네처럼 살던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젊음이라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은 나이고는 아니잖아. 대단한 건지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엄청난 건지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가르쳐 주셨던 분들도 다 얘기하죠. 젊었을 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 안에서 또 다른 인생들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시기들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일이, 오늘이라는 그런 날이 남아있는 내 인생에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이제 늙는 일만 남은 거고. 그래서 내 나이에, 그 다음에 내 젊은 나이에 뭐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부분이 된다라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일은 빨리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몇 천만 원 이게 아니더라도 뭐 한 주에 그래도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손녀들, 손자들 용돈도 주면서 어디 또 이렇게 기부할 때 있으면 혹은 또 경조사 있으면 편안하게 또 가셔서 친구분들 만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루어지기가 어려운가? 결국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토요 G쿱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 초대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